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술형 논술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냥 단답형입니다. 학교 내신 시험 중간 난이도 정도이고 수능 연계 교재에서 거의 100% 수능 연계 교재에서 숫자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별도의 준비가 없음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논술이라고 해서 별도로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평소 학교 내신 공부나 수능 준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렇게 약수령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살펴볼 10문항은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이 신설되는 상명대학교 10문항을 가져왔습니다. 자연계 8문항과 인문계 2문항입니다. 문제 파일은 그 대학 홈페이지에 가거나 아니면 개념상사 교육연구소에 오시면 파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학교 내신 중간 난이도라 그랬죠. 수능 3.4점 경계에 있는 약 3점짜리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풀이는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 대신 물어보는 것이 부분 점수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3가지 정도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자연계 문제 1번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의 문제예요. 로그에 노고가 붙어있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그리고 a의 c승 이퀄 b라고 했을 때 a, b, c가 뭐냐? 이 3가지를 물었죠. 자, 로그 부등식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뭘 주의하면 돼요? 진수 조건만 주의를 하면 되고 증가함수인가 감소함수인가를 주의하면 됩니다. 자, 밑이 3분의 1이 되는 로그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예요. 0 되는 경우는 진수가 1일 때죠. 그리고 나는 진수였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0보다 커야 된다. 뭐가?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고 하는 값이 그리고요. 예, 뭐 이렇게만 주어지면 바로 해결되나요? 아니,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아야죠. 3분의 1이 0승이 1인데 감소함수는 부동은 반대 방향은 이와 같이 되었고 나는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풀어치면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로그 2를 밑으로 x 나를 진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5의 0승이면 1이고요. 예, 밑이 5가 되는 로그함수는 증가함수죠. 따라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는 1보다 크고 5의 1승인 5보다 작습니다. 옳지, 이젠 됐죠. 따라서 x값의 범위는 2의 1승, 2보다 크고 2의 5승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a 값은 2임을 알았고 b의 값은 2의 5승인 32임을 알았고 그리고 b를 a의 c승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c는 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답만 말해주면 되는 약수령 논술입니다. 진수 조건에만 주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x값이 0보다 크나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방정식 4 코사인 x 이퀄 3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차례대로 알파, 베타라 하죠. 그 다음에 4 코사인 x 이퀄 마이너스 3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차례대로 감마, 델타라고 하죠. 그때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 그리고 2분의 베타 플러스 델타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이 삼각함수 값도 구하시오. 예. 다른 대학도 거의 비슷하게 2개, 3개를 동시에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만 표기하면 돼요. 간단한 삼각함수에 대한 거네. 주어진 한 주기 구간이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도록 배웠죠? 예, 그래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를 한 주기 구간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0에서 1이고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고 2파이에서 1이 됩니다. 자, 이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 되는 값이 2개가 있죠. 내가 알파이고 내 x값이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값도 역시 2개가 있고 내가 감마이고 내가 델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옳지. 그럼 이제 됐는지요? 뭐예요? 수능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죠. 삼각방정식,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내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알파와 이 감마의 값은 이 값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2분의 파기관의 대칭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 이 값은 얼마요?
예, 2분의 파이임을 확인했습니다. 예, 답만 잘 내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베타하고 델타, 예, 2분의 3파이 관의 대칭이기 때문에 나 이 값은 2분의 3파이입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제로이고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 따라서 이 삼각 함수식의 값은 마이너스 7임을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저 간단하고 가볍게 임할 수 있죠. 예, 별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가지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이 대학 관심 없어. 약수령 논술이 뭔지 몰라도 돼 라고 해서 화면 끄지 마세요. 수능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역시 삼각함수안의 문제인데 전형적으로 학교 내신이나 수능 3점짜리 기본 패턴이죠. 세타가 0보다 크나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예, 이미 해결 다 됐죠. 어떻게 하면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식을 만족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저 삼각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것인데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바꿔서 식을 나타내고 그리고 인수분해 등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죠. 예. 자, 이놈을 다듬어 정리를 했더니요. 사인 제곱 세타 우변으로 넘길게요. 우변으로 넘길게요. 플러스 2 사인 세타, 그 다음 1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인데 우변으로 넘겼더니 플러스 1이 걸려. 오케이 되었죠. 완전 제곱식으로 되고 예, 오늘 아주 쉬운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말고 편안하게 보세요. 예, 따라서 사인 세타는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겠어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는 제로. 오케이, 다 구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편하죠. 예, 답만 정확하게 내면 되고 수능 공부를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준비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 자연계 문제 4번 다항함수의 미적분인데 자, 이제 4번 문제부터는 수능 4점짜리 형태 유형이 됩니다. 앞서 3번까지는 그냥 수능 3점짜리 간단한 경우였고요. 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와 같은 등식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gx는 이와 같이 x6승 플러스 3, x 4제곱 플러스 3입니다. gx라는 다항식은 알려줬네. 잠깐만, gx가 뭐요? x6승 플러스 3, x 4승. 여기 있네. 내가 gx야. 그리고 f0는 마이너스 2다. 그런 다항함수 gx, fx 대해서 이 곱이 뭔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1에서 함수의 값을 구하고 f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단답으로 물어보네. 자, 그런데 가만 봤더니 모든 실수대에 성립하는데 내가 gx예요. 이놈이 뭐지 봤더니 나를 미분하면 만들어져. 알았습니다. g 프라임 x 곱하기 fx가 좌변의 첫째 항이고 두 번째는 gx 곱하기 f'x임을 알았고요. 내가 바로 뭔가 하면은 fx 곱하기 gx 또는 gx 곱하기 fx의 도함수입니다. 이것의 도함수가 바로 이와 같다는 뜻이네. 그럼 됐네. 따라서 fx, gx, fx는 마찬가지죠. 이것의 도함수가 이렇게 되죠. 부정적분이네. 따라서 나를 부정적분으로 이놈을 구해주면요. 12분의 10, 즉 6분의 5, x의 12, 그 다음 또 계산했더니 2x의 8승, 그 다음 저는 계산했더니 2x제곱이고 적분상수가 필요한데 여기 있잖아. 적분상수는 f0 이퀄 마이너스 2래요. G0는 얼마요? 예, G0는 3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0을 대입하면 x에 0을 가져다 대입하면 좌변의 경우는 마이너스 6이 나와. 우변의 경우 쭉 해서 저 적분상수 값이죠.
오케이. 내가 마이너스 6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음에 gx 곱하기 fx를 구하시오 해서 네,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음은 g1, f1을 구하라고 했죠. 1 가져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요. 여기 있네. G1의 값이 바로 얼마인가? 천천히요.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G1을 구해봤더니 7입니다. 옳지 되었죠. 여기에 1 가져다 대입했더니 6분의 5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7이 나옵니다. G1의 값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옳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나도 구했고, 예. 이것도 구했고, 다 끝났네요. 확인했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곱의 미분법이요. 뭐였습니까? 부정적분이요. 적분상수만 알아서 잘 결정하면 되고 수능 연계 교재 문제를 변형시킨 꼴이었고 수능 문제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 5번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논술이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는데 그렇지는 않네. 그냥 서술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도 있지만은 이렇게 약수령으로 가볍게 출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자연계 5번 함수 연속입니다. 전형적인 수능 패턴의 약한 4점짜리 문항입니다. fx 함수 그래프가 구간에 따라 이와 같이 2차 함수 또는 꺾어져 있는 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fx equal fx 플러스 5이기 때문에 주기함수란 뜻이네. 주기가 5가 되는 주기함수입니다. 주기가 5이기 때문에 0일 때 함수의 값하고 5일 때 함수의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3을 연계로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3일 때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걸 구하라는 거네요. 옳지. 그러면요. 3부터 5까지는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네. 그 다음은 연속이 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되도록 해서 주기가 5가 되도록 해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되니까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까요? 예. 자, 먼저 3에서부터 5까지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3일 때 3 대입해 보세요. 3이 되어 있고 5일 때도 3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은 주어진 조건, 연속이면서 주기 또한 다 만족해야 되니까는 0일 때 함수의 값이 5일 때의 값하고 같은 값이라 되고 연속이 되도록 연결돼야 되고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되네. 옳지, 끝났습니다. 다 됐죠? 자, A는 뭐 할 때 쓰이죠? 대칭축 구할 때 쓰입니다. 내가 3이고 내가 제로니까는 A 값이 얼마? 예. 대칭축이라는 방법을 해도 되고요. 다른 식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넣어볼까요? 제로일 때 함수의 값 3, B부터 먼저 구해줬네. 왜요? F0는 F5하고 주기 같아져야 되고 내가 3이 돼야 돼요. 제로 대입했더니 B 값이 3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 값은요. 여기 연속이 된다고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꼭지점 구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F3의 값을 구하면 하는 수 없이 연속이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3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어디 넣어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9 플러스 3A 플러스 B, B 값 3이었습니다. 내가 3 되도록 하면 되죠. 옳지. 그러면은 A 값도 얼마? 예, 3인 것을 바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F-4를 구하라 그랬는데 F- 어떻게 해요? 여기 있네. 주기함, 주기 5였기 때문에 5를 더해서 F1의 값하고 같습니다. 그럼 F1은 여기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따라서 얼마요? 3이었고 5,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편하죠. 네, 제가 원하는 수능이나 학교 시험 난이도도 이렇게 출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할 맛 나잖아. 네, 한번 나 이거 수능 점수도 잘 안 나고 학교 학생 전형도 좀 엉망인데 약수령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없을까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쉽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평소 공부한 실력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금씩 어려지고 있습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은요. 함수 fx는 kx 세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제곱 그리고 플러스 x라고 해서 원점 지나가고 k가 제로가 아니면 3차 함수겠네. 자, 이것의 그래프 위에 점 1, 제로. 1 대입하면 제로가 된다는데 1을 슬쩍 넣어봤더니 맞아. 거기에서 접선이 존재하고 미분 가능하다. 당연히 접선이 있겠네. 근데 K는 0이 아니야. 3차 식임을 보장받았고요. K가 1도 아니래요. 자, 그때 첫 번째 이 접선과 수직이고 A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데서 미분계수의 역수에 부호 바꾼 걸 넣으면 되죠. 수직이 되는 직선. 그 다음에 1에서 구한 직선과 y f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fx는 3차 함수 그래프고 1에서 구한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A라는 점에서 일단 지나갔고요. 또 다른 한 점은 접점이 되어야 되겠네요. 옳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먼저 슬쩍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같은 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렸어요. 굳이 계산할 땐 그림이 없어도 됩니다만 수능 공부도 겸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예, A라는 점이 있대요. 그 A라는 점이 1제로예요. 그 점에서 접선과 수직이 되는 직선이요. 나를 구하라고 하였고 그놈이 이와 같은 식으로 fx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k 값을 정하시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그려본 거예요. 그냥 A점 지나가도록 하고 제로 원점도 그냥 그려본 거예요. 그냥 그렸더니 이런 거다. 안 맞으면 고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떡할까? 선생님, fx를 한번 살펴볼까요? fx 봤더니요. 인수분해가 묘하게 되네. x 마이너스 1 그리고 kx 마이너스 1. 내가 1, 제로, k분의 1이라는 값이네요. 그래요. 이렇게 되었어.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지? 1번하게 접선거에 미분해 내가 알았어. f'x인데 필요로 하는 것은 1에서 미분계수죠. 자, 1에서 미분계수라면 x-1로 나는 몫의 함수 값입니다. 따라서 f'1을 구하면 k-1 미분해서 해도 됩니다. 이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1번 문제 답이 나왔습니다. y equa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1 x 마이너스 오케이 됐어요. 자, 1번 문제 답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2번을 해결해야 되는데 2번은요. 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저렇게 접했다는 거네요.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fx하고 나를 이퀄이라고 놓죠. x-1 kx-1 이퀄 마이너스 k-1분의 1 x-1이라고 놨는데 내가 어떻게 x 이퀄 1이라는 근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근만 더 있으면 되는데 서로 다른 세 근만 아니면 되잖아요. 오케이, 나 이거 x-1 넘기고 식을 다듬어서 정리하면은 x-1 없애고 바로 정리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듬어서 식을 정리하면은 나는 다음 같죠. 요거 k 전개시켜서 kx제곱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1분의 1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약수력이라 그래도 그냥 무대뽀 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근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근이 여기에 있는데 1은 아니라 그림을 봤더니 내가 이와 같이 접하면 되니까 중근을 가지면 돼요.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약수력 논술이라서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쭉 그냥 하면 바로 돼요. 따라서 판별식을 구했더니 1 마이너스 4k k 마이너스 1 이퀄 0 끝 됐죠.
따라서 k-1과 4k가 같아져 버리면 등호 성립하죠.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구해졌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능 문제 푸는 느낌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약수령 논술, 그냥 객관식 오지선다으로 골라내는 것이 그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풀어서 답을 내야 됩니다. 자, 원하는 것 제대로 답했나 볼까요? 직선의 방정식, 예, 구했습니다. 실수 k 값 구했습니다. 그냥 인수분해도 해봤고 2차 방정식에 판별식 이용해서 했네요. 그죠? 답만 원하는 약수령 논술입니다. 편안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7번 문제 또 한번 볼까요? 와, 이건 좀 어려워요. 자, 좀 뒤로 넘어오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죠? 지금 이 정도 난이도면은 어느 정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학교 시험이 사실은 평균 한 70을 목표로 보통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강남 일부 지역은 너무 어렵게 내죠.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7번.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냥 문제 유형별로 답만 내고 하는 친구는 못 알아듣습니다. 자, 볼까요? 다항함수 fx가 있다.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x-2분의 fx-x제곱이 6이다. 다항함수가 이 등식을 만족한대요. 그럼 이미 여러분 아는 것이 있죠. 분모가 제로로 가고 이 몫의 극한값이 존재했기 때문에 분자도 반드시 x-2라는 인수를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fe-fx라고 해서 역시 다항함수이겠네요. 그때 fx 곱하기 gx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4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다음 과정을 완성하시오. 그래서 빈칸을 3개, 4개 정도 만들어 놓고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이건 뭘 공부한 것을 어떤 걸 물어보는가 하면은 학교 공부 충실하면 된다 그랬죠. 곱의 미분법을 증명한 교과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식만 외우고 있잖아. 그거 증명하는 원리를 아는 친구라면은 빈칸 채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한번 차례대로 볼까요? 자, 이 극한값이 6이라고 하였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제로라기 때문에 분자도 극한값이 0이다.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자. f-4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f2의 값은요. 빈칸 벌써 채워졌네. 4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따라서 gx는 fe-fx였는데 gx는 fe가 4였으니까 4-fx입니다. 자,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합시다. gx 대신에 나를 이제 대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입해서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리자료 잘 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여기다 바로 할까요? 좋아요. 가져다 쓰면서 할게요. 여기다 집어넣기를 fx는 그대로 fx라고 하고 gx 대신에 4-fx를 가져다 대입했고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전개시켰더니 4fx 마이너스 fx제곱. 조심스럽게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4fx 그리고 마이너스 fx 오른쪽으로 조금 반수 나갑니다. 예, 이와 같이 되었다. 그래. 이게 그 다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곱의 미분법을 유도할 때 뭔가 더하고 뺐죠. 지금은 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요놈을 이용해야 돼요. 요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뭘 집어넣을 것인가. 옳지. 쌤 4fx 있네. 그러면 나와 같은 꼴이 fx로 빠지고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x제곱 fx를 넣어주고요. 없던 놈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플러스 x제곱 fx라고 넣어줄게요. 그래. 두 번째 빈칸은 이놈이야. 플러스 x제곱 fx 마이너스
x제곱 fx를 집어넣었어.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식을 다듬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걸 살짝 볼까? 여기 걸 살짝 볼까? 예. fx를 공통으로 밖으로 빼낼 수 있죠? 예. 선생님, 마이너스 fx를 밖으로 빼냅시다. 알았어. 그러면 남아있는 거 뭐 있나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fx를 빼낼 것이 아니라 빼내기를요.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이 x 마이너스 2 fx 마이너스 x제곱을 써먹어야 되니까는 그놈을 빼냈더니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fx 이렇게 바뀌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fx, 예, 이와 같이 되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3빈칸에 들어갈 것은 바로 이 식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젠 다 됐습니까? 예, 이제 선생님 다 됐습니다. f2의 값이 4였기 때문에 이놈의 값은요. 4분의 마이너스 4 이거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것의 극한값은 6이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fx,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함수하고 같기 때문에 2를 가져다 대입한 마이너스 4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옳지. 따라서 답은 얼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구해졌습니다. 어렵지 않네. 자, 이것은 학교 공부를 충실히 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곱의 미분법을 유도할 때 이런 식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7번 문제는 그래 이 논술로서 조금 약식 논술 빈칸 채우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무게 있게 출제했다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디 감당할 수 있겠나요? 예, 충분히 아마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8번 문제 볼까요? 8번 자연계 8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이건 전형적으로 수능에 4점짜리 고난도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 수열의 첫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이 182이다. 그러면 이 수열의 두 번째 항, 46번째 항, 66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네요. 자, 첫 번째 항은 6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나 조건을 봤더니 n번째 항, n 플러스 두 번째 항, 그 차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는 선생님 이거는요 1, 2, 3 넣어서 확인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홀짝끼리 마이너스 1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주기가 6이라는 거예요. 옳지. 그럼 이거 선생님이요 수능 수열 문제에서 선생님이 늘 강조한 것이 있잖아요. 잘만 나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첫 번째 항이 6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뭔지 몰라요. x라고 놓을게요. 세 번째 항이 나 관계식에 의해서 5입니다. 네 번째 항 역시 나 관계식에 의해서 x-1입니다. 다섯 번째 항 나 관계식의 4입니다. 여섯 번째는 x-2입니다. 처음 6개의 항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게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거네. 그럼 선생님 알았어요. 40번째 항까지 합이 182라고 했기 때문에 이 182 합이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됩니다. 옳지. 그럼 이 6개의 항의 합이 얼마입니까? A1부터 시작해서 A6까지 합을 구하면 쪼록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해봤더니 12 플러스 3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6, 6이 36 플러스 4이기 때문에 40번째 항까지는요 6개씩 6묶음에다가 하나, 둘, 셋, 4개가 더 들어가면 되네. 그래, 나 182였어. 6개씩 묶었더니 그 합이 12 플러스 3x야. 수능 4점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4개의 항을 더 더해주면 되니까 그놈 더해봤더니 10
플러스 2x임을 알았어. 옳지, 됐네. 자, 이제 x가 얼마인지 구해지겠죠? 6 곱하기 12에다가 요 10 더했더니 82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x가 되었어. 옳지. 따라서 x가 얼마입니까? 예, 5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구해졌네. 내가 5이고 내가 4이고 내가 3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x였기 때문에 5입니다. 그 다음에 46번장은 주기가 6이었기 때문에 6, 7이 42 나갔더니 네 번장하고 같습니다. 네 번장은 얼마요? 하나, 둘, 셋, 4입니다. 그 다음에 또 66번장은 6번장하고 같습니다. 6번장은 얼마? 3. 오케이, 답이 다 구해졌습니다. 그냥 수능 스타일이네.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아직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다 공부 안 한 모양입니다. 분명히 수능 연계교재에서 출제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술형 논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수능 문제로도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고 연계교재 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자연계 8문항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인문계 2문항 한번 볼까요? 선생님, 저 자연계인데 인문계 하세요. 저 자연계 하십시오. 그리고 문항수만 다를 뿐입니다. 자, 인문계라고 예시문항으로 출제된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히려 인문계 수학 2문항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름을 붙여놨네요. 수능의 4점짜리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임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n 그리고 an-n 본 적 있습니까? 그래 너 공부 제대로 했네. 그 수능 특강 교재 뭐 레벨 3인가 어디 그래 있어요. 그 수열의 10번째 항이 4입니다. 그러면은 12번째 항, 20번째 항이 얼마인가 그걸 구하라. 그러면 제대로 구했다면 20번장을 8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는 어떻게 돼? 20번장만 올바로 구해내면 되네. 이거 수능 연계교재 공부 착실히 했습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럼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세요. 자, 12번장을 구하라 그랬어요. 12번장은 어떻게 하면 되니? 선생님 이거요. 12번장 플러스 11번장이라고 하면요. 12의 제곱입니다. 11번장이 필요 없으니까 빼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란히 두 개 붙은 항의 값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1번장은 없어졌어요. 10번장이 뺐는데 그러면 더해주면 되잖아. 예. 그러면은 우변을 계산했더니 12번장만 남았죠. 됐어. 네가 얼마? 예, 여기 있네요. 12의 제곱. 네가 얼마? 여기 있네요. 11의 제곱이요. 너 얼마? 예, 4라고 주어져서 오케이 되었어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아마 그 연계교재에는 풀이가 선생님 기억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좀 더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 듣기를 잘했죠, 그죠?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거 계산하면 또 죄송합니다. 그럼 비속어를 써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는 12 마이너스 11, 12 플러스 11이라고 하면 더 편하잖아. 그랬더니 얼마? 23이고 4이기 때문에 나는 12번째는 27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네. 자, 그러면 12번장은 구해서 20번장은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저 20번장도요, 똑같은 식으로 20번장 플러스 19번째 항 마이너스 19번째 항 플러스 18번째 항 이와 같은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장의 값이 12번장, 그거 이용해도 되는데 10번장이 주어져 있으니까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플러스 A10이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그대로 20번장까지 확장시킨 것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니? 20의 제곱이요. 너는 어떻게 되니? 19의 제곱이요. 그 다음 어떻게? 플러스 18의 제곱이요. 그 다음 17의 제곱이요. 그죠? 쭉 내려가면 되겠네. 예, 쭉 해서
12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까지 갖고 플러스 10번장이 얼마? 4라고 했습니다. 예, 그대로 여기서 구한 것을 확장시켜 간 거예요. 오라, 인문계 문제가 더 어렵네. 예, 끝에 9번에 주어져 있잖아. 그럼 요건 또 어떻게? 일일이 요거 다 제곱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방식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20 더하기 19에서 39가 되었고요. 그 다음 또 18 더하기 17이라고 해서 18 더하기 17 했더니 얼마야? 35요. 그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 너 얼마? 예, 저희들 23이요. 그리고 끝에 4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4만큼 내려가면 되네. 까지 거 다 써보자. 31이고. 그 다음 내려갔더니 4만큼 내려가면 27이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합인데 가운데 31 중심으로 양쪽 대칭으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나는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구하는 원리에 따라 5 곱하기 31 플러스 4 옳지 되었어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구하고 되는 답은 159입니다. 오케이, 20번째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를 뭘요? 8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는데 왜 초등학생처럼 159 나누기 8을 물었을까?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2학년 아닌 것 같다. 예, 그거 직접 나눠도 되는데 여기 있잖아. 31은 8로 나누면 1이 모자라죠. 예,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저 159 나누기 그냥 8 해도 돼요. 예, 159를 8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19가 나오고 나머지가 7이 나오기 때문에 몫은 19 그리고 나머지는 7 바로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접한 몇 개의 항의 합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항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항의 값은 이와 같은 식으로 쭉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이고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전형적인 수능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40번 문제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선생님 약수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럼 계산 전혀 필요 없이 벌써 저는 답이 나왔는데요. 뭔데? 1이요. 누가 어떻게 알았는데? 저거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과 같이 하면 되잖아. 함수 fx가 2차 함수야. 그래, 2차 함수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리고 x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있대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점 직선 기울기입니다. 그것이 A라는 점에서 미분계에서 같대요. 그래, 알고 있지. 2차 함수에서는 평균 변화율,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와 그리고 4의 한가운데 값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걸 몰랐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수학은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평균 변화율 정의에 따라 식을 가져다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리고 F4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계산하세요. 계산하세요. 6에다가 4 대입해서 그 값을 구해주면요. 8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넣어서 값을 구해주면요. 14가 나옵니다. 따라서 8 마이너스 14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A점에서 미분계수. 그래서 이걸 물었네. 미분계수를 구하고 라고 했잖아. 각각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구했어요. 그리고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래, F'A라고 하면 미분해서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이것도 구했어요. 약수령이지만 과정에 필요한 걸 다 물어봤잖아. 두 값이 같을 때 같아지도록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퀄 2A 마이너스 따라서 A 값은 얼마? 1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땠습니까? 지금껏 제 유튜브 강의에서 논술이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 뭐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상 편한 논술 또 있었던가? 예,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까? 사실 요즘 논술이 그 수능 또 1킬로 문항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에 유배되는 문제를 출제 안 합니다. 이게 편안하게 평소 공부를 논술 따로, 수능 따로, 내신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학교 공부 충실하시고 수능 연계에 충실하게 하면요, 어려운 논술 문제도 쉬운 약수령 문제도 여러분 쉽게 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또 어떤 강의가 필요할까요?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